우리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첫날 밤에 사라진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부가 사라졌을까요? 그 가슴 절절한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참봉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참봉에게는 외아들 동수 도령이 있었는데 동수의 혼기가 차서 건너 고을에 살고 있는 선아라는 처녀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혼례를 신부 집에서 하는 것을 속례라고 하고 신랑 집에서 하는 것을 고례라고 하는데 신부의 집이 혼례를 치르기 어려운 살림이라 이참봉은 신랑 집에서 결혼을 하는 고례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고 있네요.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잠이 든 밤, 신랑 동수는 첫날 밤을 치르려고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신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부가 사라졌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신부가 사라지자 이참봉 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신부가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방문을 여니까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신부는 옆방으로 가서 신부복을 벗고 갖고 온 혼례품 중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신부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사라졌어요. 꼭 찾아야 해요. 신부가 신랑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연은 과거로 흘러갑니다. 동수가 어느 날 서당에서 집으로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맛비로 불어난 물에 외나무 다리가 무너져서 그만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강물에 떠내려가는 동수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떤 처녀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더니 바구니에 있던 무명천들끼리 길게 묶어서 동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잡아요. 동수는 무명천을 잡았고 처녀는 힘껏 당겼습니다. 동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겨우 물가로 나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낭자 때문에 살게 됐어. 정말 고맙소. 고맙긴요. 사람이 위급한데 돕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때 동수가 소매에서 물에 젖은 종이를 꺼내서 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왜요? 훈장님께서 내일부터는 중용을 공부할 것이라면서 중용의 한 구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적어가라고 했어. 그리고 내일까지 이 구절을 해석해서 써오라고 했는데 글이 지워졌으니 답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자 선아가 지워지지 않은 첫 글자와 중간 글자, 끝 글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앞뒤 글이 안 지워졌네요. 첫 자가 생각사자이고 중간은 아닐 불, 끝 글자는 하늘천이니 중용의 글귀 중에 있는 사지인 불가이부지천이라는 글 같습니다. 중용은 사서삼경 중에서도 대학과 함께 제일 높고 깊은 학문인데 어찌 이 글을 아시오? 그냥 조금 읽고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도 아시오? 사람을 알려고 생각한다면 하늘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는 처녀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처녀의 높은 학식에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우와, 나도 아직 공부하지 않은 중용을 알고 있다니 정말 놀랍소. 그리고 흙탕물에 젖은 무명천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이 무명천은 흙탕물에 젖어서 못쓰게 되었구려. 어디에서 사오는 길이었소? 제가 길쌈질로 만든 것입니다. 장터에서 팔려고 갖고 가던 중이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일에 썼으니 다행입니다. 이런, 내가 낭자의 돈벌이도 망쳤구려. 아닙니다. 팔지는 못해도 저의 식구들이 허드렛 일 할 때 입는 옷으로 만들어서 입으면 되지요.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니오. 낭자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이 은혜는 꼭 갚겠소. 괜찮습니다. 그럼 소녀는 이만. 처녀는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낭자. 동수는 집으로 가자마자 중용책을 꺼내서 처녀가 말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말했던 해석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동수는 부모님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착한 처녀가 있더란 말이냐? 이름을 알리지 않고 사라졌다니 이 운공을 어찌 갚을꼬? 그 후 몇 년이 흐르고 동수의 혼기가 다가오자 이참봉은 혼인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참봉은 매파를 통해서 며느리가 될 처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매파는 이고을 저고을을 다니며 신부감을 찾다가 좋은 며느리감이 될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건너 고을에 살고 있는 선아라는 처녀였습니다. 매파는 선아가 마음씨도 착하고 살림도 잘한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어떤가? 사람만 적으면 되지. 어서 혼담을 성사시키게. 그렇게 해서 동수와 선아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수와 선아는 혼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 서로 놀랐습니다. 아니, 그대는 그때 나를 구해줬던 그 낭자 아니오? 도련님?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어. 동수는 너무 놀라 혼인식이 끝난 후 부모님에게 선아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참봉 부부도 은인이 며느리로 왔다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은인이 사라졌으니 신랑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며느리가 사라지다니 이게 웬 변고냐? 어서 찾아봐라! 예. 아버님, 저는 말을 타고 처가댁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간 동수는 새벽에 신부의 집에 도착하여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선화의 방에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선화가 있었네. 예? 여기 왔습니까? 나도 시댁에 있을 선화가 자기 방에 있어서 깜짝 놀랐네. 왜 사라졌는지 말을 하던가요? 그 말은 안 했네. 그런데 사실 선화는 자네와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네.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집안의 사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한양에서 잘 살던 양반 집안이었네. 헌데 어느 날 영모에 억울하게 휘말려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천민으로 몰락했지. 그래서 지금 사는 이 고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다네. 그런데 재작년 장마 때 홍수가 나서 그나마 짓던 농사까지 망치자 아버지는 빚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사 수완이 없던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망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몸져 눕게 되었죠. 선아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길쌈도 하고 산나물도 캐서 장에다가 팔며 살았는데 어느 날 동수의 집에서 혼담이 왔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참봉댁이면은 부잣집이고 인품도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안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집에 빚도 있고 어머니께서도 누워 계시는데 저 혼자 잘 살겠다고 갈 순 없어요. 네 마음은 알겠다. 허나 지금 우리 집의 상황에서 네 입이라도 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야. 혼례를 올리도록 해. 선아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장인어른으로부터 사연을 듣고 선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날 밤에 사라진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자네가 오거든 주라고 하면서 서신을 남겼다네. 그리고 자기는 갈 곳이 있다며 떠났지. 서신은 선화의 방에 두었으니 읽어보게. 동수는 선아의 방에 들어가 봉투에서 서신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방님,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신에는 선아가 그날 밤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아의 어머니가 몸져 눕자 의원이 진맥을 한 후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몸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묵은 산삼을 사려면 1000냥이나 되었습니다. 선아와 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우물가에서 다른 안악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50리 떨어진 고을에 살고 있는 박첨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거 들었나? 저 산속에 사는 신만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캤는데 워낙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박첨지에게 반값에 팔았다는구먼. 그래?
박첨지 나리는 땡 잡았구먼. 그 말을 들은 선아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박첨지를 찾아갔습니다. 선아는 박첨지에게 생각한 것을 말했습니다. 소인이 평생 동안 이 집에서 길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가마니도 짜드리고 모든 굳은 일은 다 해드릴 테니 소인에게 그 산삼을 주시면 어떨지요? 매야?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말을 다 듣는구나. 아무리 네가 우리 집 일을 평생 한다고 해도 산삼값 천냥이 되겠느냐? 어림덥다. 당장 나가거나. 선아는 냉정한 거절에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첨지가 은근한 눈빛으로 선아의 뒷모습을 보더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선아를 불러 다른 조건을 말하려고 하는데 선아는 이미 대문 밖을 나선 뒤였습니다. 그렇게 산삼을 포기하게 되었고 혼례날이 오자 저는 어제 서방님의 집으로 혼례를 올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잠이 든 밤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박첨지 댁 참모가 문을 열고 조용히 소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아 씨, 나 박첨지 댁 참모유. 여긴 웬일로 오셨어요? 첨지 나리께서 아씨가 동수도령과 혼례를 올린다는 말을 듣더니 나에게 얼른 가서 자기 말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무슨 말요? 아씨가 박첨지 나리의 소실로 온다면 산삼을 주겠다고 합디다. 예? 선아는 참모의 말에 기겁을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박첨지께서 아씨가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아침까지 와야 한다고 합디다. 어쨌든 날이 새면 모두 허사가 되니까 잘 생각해봐요. 난 이만 가오. 선아는 마음에도 없는 노인에게 소실로 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 몸 하나만 던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야. 서방님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서방님, 미안해요. 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결심한 선아는 신방을 나와 몰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서방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좋은 신부감을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서신을 읽은 동수는 선아가 사라진 사연을 모두 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모든 게 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일세. 동수는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만나서 선아의 서신을 보여줬습니다. 서신을 읽은 이참봉은 선아의 효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사라졌었구나. 아버님, 속히 선아 씨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박첨지 댁에 도착하려면 50리 산길을 넘어가야 하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게다. 지금 산삼값을 줄 테니까 어서 가서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에 박첨지를 만나라. 예,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이참봉은 동수에게 그 말을 넉넉하게 주었고 동수는 그 길로 돈을 들고 말을 몰아 박첨지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동수가 박첨지의 집 앞에 도착해서 참모에게 물어보니 선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동수가 안도하며 기다리는데 그때 선아가 지친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여길 어떻게? 긴 말은 나중에 합시다. 여보, 여기 산삼값을 갖고 왔소. 예? 동수는 박첨지에게 산삼을 팔라고 했고 박첨지는 천냥에 팔 수는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천냥에다 500냥을 더 준다고 하자 짠돌이 박첨지는 동수에게 산삼을 팔았습니다. 산삼을 산 동수는 선아를 말에 태우고 처가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아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산삼을 달여서 드시게 했고 어머니는 씻은 듯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온 선아는 집안 살림을 열심히 해서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선아가 공부했던 학식을 동수와 함께 토론하고 나누면서 공부에 매진하도록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동수는 2년 뒤 과거급제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정에서 큰 관리가 된 동수는 처가댁의 영모에 관한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누명을 벗겨줄 증거를 찾았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선아 집안에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었고 신분도 원래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